선율 사이드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호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학원가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또 느낀 점이 있다면, 아직 중간고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중간고사 끝나고 놀 생각이 아주 신나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5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오늘 방송도 주관적인 내용이 듬뿍 담겨 있는 방송입니다. 또한 오늘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일부를 한번 보면서 어떤 영향이 숨겨져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우선 5월 초가 되면 대부분 중간고사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물론 늦은 학교들도 있을 테지만요. 그리고 나서 학교별로 재량 휴업일을 1일에서 2일 정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5월 첫째 주에만 4일 정도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주는 5월 10일, 5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죠.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기에 5월 27일, 28일, 29일은 휴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6월 1일 무지막지한 재수생이 들어온다는, 그리고 진짜 대학 라인을 세우기 위한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올해 5월은 유독 쉬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놀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경쟁자들과 더 간격을 벌릴 수 있는지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저는 5월에 해야 할 세 가지를 뽑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 이후에 수행평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번째, 기말고사 선행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세 번째, 6월 모평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데 얼만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고 부족하다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건 중간고사 직후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라는 활동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중간고사 이후에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요. 미리 수행평가 주제를 잡은 학생이 있다면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 참 고민이죠.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빠르게 수행평가 주제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첫째, 입학사정관에게 충분히 설득되는 주제인가, 평범하진 않은가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을 준비하는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코로나19가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고 하고, 한 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과 적응성 및 탄력성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보시기에, 또는 학생들이 보시기에 어떤 주제가 더 평범해 보이나요? 반면 어떤 주제가 더 지식이 많아 보이나요? 본인의 1학년, 2학년 생기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입학사정관들은 얼마나 매력적으로 내 생기부를 볼까요?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이 주제를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이걸로 어떤 역량을 드러낼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위에는 한양대학교의 융합전자공학과이고 밑에는 이번에 전기전자공학과에 합격한 생활기록부입니다. 이 밑에 생활기록부는 어떠한 구체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무선통신기술, 특히 이동통신기술과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시스템을 공부하고 등등. 물론 엄청나게 좋다고 평가하긴 어렵겠으나 2학년 생기부에 일반고 친구라면 충분히 잘 쓰여진 생기부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통신과 무선 통신 공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 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학년, 2학년 활동과 연계된 내용 중에 자소서가 없어도 나의 매력 어필이 가능한지입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소개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에 자기소개가 없었던 전형들도 많았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단연간 본인이 한 의미 있는 활동 중에서 입학사정관에게 가장 어필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어필할 수 없다면 입학사정관이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만약에 자소서가 있었으면 이런 주제로 자기소개서를 썼겠군,
이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활동의 과정과 구체적인 스토리가 나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위의 친구와 아래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 식품 영양 및 식품 공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위의 친구는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기능성 식품에 대해 탐구를 했고 2학년 때는 정관장 홍삼의 기능에 대한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고려 인삼의 사포닌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리고 고려 인삼의 유전에 대해서 분석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아래 친구는 1학년 때 계란찜 만들었고 2학년 때 코로나19 백신 비교 분석하고 3학년 때 청소년 식습관을 한국과 외국을 분석했습니다. 둘 다 식품 영양 및 공학을 준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깊어지는 지식은 어떤 친구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물론 생활기록부 전체를 보진 못했으나 1학년, 2학년 활동의 심화가 3학년의 활동이 된다면 입학사정관은 자기소개서가 없는 2024 학년도에 더 좋은 평가를 내리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책과 함께 하는지 그리고 다른 교과와 융합된 모습을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독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책을 활용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많이 묻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의 경계를 무너뜨린 학생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는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활동들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도 생활기록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공성이 아닌 바로 학업 역량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약대 합격생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책, 그리고 타 교과와의 연결성입니다. 위의 친구를 보게 되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특정 ALDH 유전자에 탐구하고 리얼타임 PCR을 사용하여 구강 상피세포를 분석하고 프라이머까지 상보적 결합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바로 이후에 화학 교과까지 연결한 점이 크게 눈에 띕니다. 밑에 친구는 같은 유전자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나 조사뿐이었네요. 조금은 아쉬운 세특이었고요. 학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생기부가 더 우수해 보이나요? 지금 보이는 2학년 자율활동, 3학년 진로활동 어떤 학생의 일부분입니다. 정치학과 행정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고요. 고독한 군중 등 여러 문헌을 고찰하고 또 미국의 자유주의의 전통과 북한 정치 체제를 읽고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어떤 탐구를 하는 모습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발하고요. 지금 보이는 생기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생기부의 일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발표를 잘해도 보고서를 멋지게 내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안 써주면 그만이죠. 그럴 땐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 일반고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보면 활동 내용 중 중요한 단어 하나 바꾸려고 또는 문장 하나 더 넣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행평가를 잘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약본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 많은 보고서를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보고서 요약본을 함께 내거나 학교에서 주시는 자기평가서를 잘 써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첫 번째 동기를 써야 되는데요. 동기는 1학년 활동과 2학년 활동에서 심화되게끔 하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책을 읽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활동과 결론을 쓰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얻었고 지식은 얼마나 깊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 단순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데요. 여기에다가 뭐 좋았다, 행복했다, 즐거웠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탐구를 통해 이러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저런 부분이 선생님이 보시고 생활기록부에 정확하게 적어주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 포부까지 드러내준다면 더 좋겠죠. 학교에서 보고서를 내거나 PPT를 발표할 때 선생님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평가서, 요약본 이렇게 함께 제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이 활동을 했을 때 입학사정관은 날 어떻게 평가할지 체크해 주면서 주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과정을 늘려보거나 단순히 조사만 했다면 더 궁극적으로 나올 만한 지식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면서 본인의 수행평가를 만들어 본다면 충분히 좋은 세특, 창체활동 나오리라 판단을 합니다. 또한 우수한 대학에 합격한 합격생들은 혼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학부모님께서는 각 과목별 책을 미리 찾고 전공과 관련해서 읽으면 좋은 책들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을 해서 학생에게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는 모습들을 잘 나타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앞에서 보이는 목록은 서울대학교 아로리 이곳에 가시면요, 나와 있는 책 리스트입니다. 이것만 읽고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록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자료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수행평가나 조사를 할 때 원문 정보나 통계 자료가 정말 많이 필요할 텐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화면에서 보시면 원문 찾는 곳이나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준비를 해 본다면 더 우수한 생활 기록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외교나 환경공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가문명정보센터나 국가환경기술정보 시스템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1분, 미래에는 한 달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분이 소중합니다. 부모님께서 시험을 대신 쳐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학생들을 돕는 방법이 있으니 어떤 수행평가를 할지 정해져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자료는 부모님이 찾아주고 학생은 학업에 열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행평가 열심히 했는데 안 받아주는 과목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그럼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자율활동이나 진로 칸에 조금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보십시오. 창체 활동은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게 써야 하고 특히나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그 활동과 결과, 물 등을 쓸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있으니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과목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안 써준다면 담임 선생님께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영상 보는 우리 고3 담임 선생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봐야 할 것은 기말고사 선행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고2 겨울방학 때 각자의 방식으로 고3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선행학습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중간고사 점수는 선행한 만큼 잘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기말고사 선행은 언제 하셨나요? 선행한 중간고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선행하지 않은 기말고사는 얼만큼 점수가 나올까요? 생활기록부엔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개의 점수가 합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잘하지 못했다면 기말고사에서 만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말고사 준비는 곧 6월 준비와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는 예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모르는 작품들을 꼼꼼히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때 모르는 작품이 없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친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풀이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답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왜 이렇게 선택을 했고 틀렸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런 생각과 과정으로 오답을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문학 독서는 미리미리 풀어보기입니다. 미리 수능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웠던 지문들을 찾아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독서, 그 중에서도 뭐 경제, 법, 과학, 기술 이런 독해력이 많이 필요한 지문들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 번 다시 보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접근 방법도 생각해보고 새로운 유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즉 양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3 국어는 수능 특강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러한 점을 수시러들과 정시러들 모두에게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어떨까요? 이번 3월 모평 본 학생들 영어 얼마나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체감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6평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올해 수능 최저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크나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월 모평
6월 모평이 끝났다면 다시 한번 지문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수많은 학교에서 모의고사 지문을 시험 범위로 내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맞은 문제라도 거기서 어떤 단어들이 나왔고 어떤 문법들이 나왔는지 체크를 해보고 EBSI에 들어가서 해설 강의를 보면서 문제 접근 방법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이 끝났다면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간접 연계 50%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수능 특강이고 곧 나올 수능 완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정석으로 풀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도 독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수학, 국어를 할 수 없다면 집에 오며 가며 학원을 오며 가며 영어 듣기 평가나 단어를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어 선생님들께서 부탁하시는 영어 단어 외우기, 영어 단어 정말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영어 몰빵, 어느 날은 수학 몰빵이 아니고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듣기 1회, 학교 갈 때 영어 단어 외우기, 학원 갈 때 영어 듣기, 매일 이렇게 영어와 친해지면 나중에는 영어를 듣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은 감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학은 위쌤께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여태 수학은 겨우 문제를 맞추거나 긴가민가한 느낌으로 수학을 맞췄다면 5월엔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을 테니 본인의 문제풀이가 실제 정답의 풀이 과정과 일치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수학은 하나의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풀 수 있으나 이런 두 가지만 더 섞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3 학생들은 수원 수투, 수능 특강 다시 한번 공부하고 기출문제 분석해야 됩니다. 나는 확통 선택했다고, 나는 미적 선택했다고 선택 과목만 파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수원 수투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점수가 깎일 거고 확통을 담았던 미적을 담았든 성적은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9월, 11월 기출을 분석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명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하고 5월에 하지 않으면 다시는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학을 꼭 가져가야 하는 학생이라면 기출 분석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분석이 어렵고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하고 어떤 기출과 비슷한 맥락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토요일 밤 10시에 빅토리에서 수학 공부를 돕고자 합니다. 지역에 계신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어떤 기출을 내가 못 푸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문제풀이가 아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첫 방송이죠? 그렇죠. 네. 오늘 첫 방송이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중간고사 끝나고 놀궁리만 하셨다면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5월이 부족한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것이고 내가 상대방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유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